일단 수익을 내야겠죠. 이런 장에서도 수익은 내야 됩니다. 아시아 종묘, 엔디포스 같은 종목들 사야 돼요. 그래서 급락장에 나올 수 있는 상승 종목의 패턴들, 조건들을 모아서 강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급락장에서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 사면은 일단 오늘은 재미가 없어요. 바로 하락 종목 패턴들.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은 투자 전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시장이 내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매일매일 생각을 해요.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폭등했어요. 다우지수가 막 신고가를 기록하는데도 우리나라 증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비하고 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 급락장의 상승 종목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달, 8월달, 6월달이랑도 비슷한 부분인데 오늘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의 소형주다. 바로 이 종목들을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몰캡은 시가총액을 2천억까지 좀 이렇게 넓혀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2천억대 종목보다는 1천억 원 미만에 있는 시가총액이 500억, 600억, 700억, 혹은 400억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하락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비우량주.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은 회사의 규모도 좀 어느 정도 되고 현금 흐름도 충분하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우량주라고 불러요. 우량하다. 이 회사가 과연 망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우량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락장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목 사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급락장에서 수익을 내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투자 격언에 나오는 교과서 같은 종목보다는 약간 뒷골목에 있는 종목 같은 종목을 보셔야 돼요. 바로 시가총액이 작고 비우량주.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나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하루 정도 재미를 보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는 경우는 차트라도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 사유가 기가 막힌 차트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임팩트 있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런 소형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실제 올라갔던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이 맞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종목들 한번 화면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종목들은 오늘 10월 2일 화요일 기준으로 장 종가 기준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을 쭉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보니까 인터블스도 있고요. 아까 봤던 엔디포스도 있고요. 성지건설 많이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성지건설 보세요. 성지건설 같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돼서 적리매매 진행 중인 종목들조차도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시가총액 1천억 미만에 있는 소형주, 두 번째로는 비우량주. 비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죠? 투자 경고 종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급락장에 나왔을 때 잠시 재미를 보는 정도로만 말 그대로 그냥 회사에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경력이 저는 충분히 오래되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상책이고요. 만약에 투자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막 정도를 걷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이 다 작죠? 성지건설 70억대, 화신테크 400억대, 그죠? 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뿐이에요. 아시아 종묘도 아까 좋은 재료가 있었지만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으로 500억도 안 되는 400억대 종목이란 말이에요. 소형주들 가고 있죠. 그나마 저기 보시면은 한국유리가 시가총액이 7천억대 종목이 하나 급등을 하긴 했어요. 8% 정도 올라갔는데 이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한 그런 재료 때문에 올라간 종목인데 중요한 건 저 종목은 거래량이 엄청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이란 얘기죠.
이런 종목도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 살 게 얼마나 살 종목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리매매 종목을 사겠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좋은 재료와 약간은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종목의 조건들이 급등을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우량주 중에 급등 나온 종목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급락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봤으면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급락장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사면은 망한다. 자, 첫 번째로는 중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오늘 하락장에 나왔던 주 원인이 뭐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외국인 기관들 다 팔았어요. 그럼 저렇게 큰 종목들을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 덩어리된 물량들이 있어요. 투자 들어가는 물량이 들어갈 때 이제 몇 억, 몇십억 이런 덩어리 물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수백 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십억 투자해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개인 플레이들 각자의 목적과 서로의 뭐 매수가도 다 틀리고요. 서로의 목적도 틀리고요. 원하는 목표치도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깨알같이 흩어져 있는 상황들이죠. 집중해서 종목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오히려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은 일치 단결해서 팔아요. 큰 종목일수록. 그래서 중대형주는 하락장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간다. 나는 오늘부터 매집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100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단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익을 내려고 대형주를 샀다? 이거는 에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량주예요. 우량주라는 거는 여기 위에 말씀드린 중대형주랑 약간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실적이 잘 나고 회사가 많이 커져가지고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종목들이 오늘 여러분들 리스트를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이 잘 못 갔어요. 큰 종목일수록 더 못 간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인데 오늘 같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큰 종목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매집 관점에서는 좋지만 오늘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대형주를 사는 날이 아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날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호재가 없거나 혹은 악재가 발생한 종목은 더더욱이나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얼음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빙판길을 우리 강이 얼어가지고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최근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옆에서 툭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죠. 이거 무너지나 이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라등을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작은 악재도 크게 확대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제가 아까 동성제약이나 오늘 제약주들의 하락을 보면서 야, 저거는 저렇게 빠질 종목들은 아닌데 오늘은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 중에 많은 종목이 수일 내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재료가 없거나 악재가 발생한 종목들은 아예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한번 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오늘 동성제약부터 해가지고 신라젠, 삼일제약, 바이오솔루션 다 제약주예요. 제가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니 이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을 보니까 어때요? 신라젠 같은 시가총액이 7조 원대에 있는 종목부터 해서 최소 5천억대 막 비싼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물론 아닌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보시면은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가 종료가 돼서 더 이상의 재료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자리를 보면 또 좋아요. 저런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은 작은 악재도 시장에서 부풀려져서 생산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런 작은 악재가 있는 종목들 오늘은 좀 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다 완전 매도를 한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꽤 큰 종목이죠. 카페24도 제가 볼 때 곧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이거 잠깐만 보고 갈까요? 카페24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사실 재미를 봤던 적이 잠깐 있었으나 이후로는 계속 밀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주가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에도 투매가 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 종목도 저는 한 13만 원에서 뭐 12만 원대, 조금 더 본다면 10만 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재미없지만 장기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종목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하락 종목의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이 급락하면은 가장 먼저 내 종목 어떡하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사지?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지? 두 번째는 들고 있는 종목 어떡하지? 이건데 제가 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의 매수 주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시장에 누가 사고 있느냐. 근데 거의 보시면은 거의 급락장에는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10번 중에 9번은 급락장에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엄한 걸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주체를 처음 확인하시라는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 종목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최고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매수 주체에 대한 부분들 오늘장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일 오늘은 시장에서 누가 많이 샀느냐.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개인들의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이고 세 번째는 기관의 수급이에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누가 많이 샀어요? 개인들만 샀어요. 선물 누가 많이 샀어요? 개인들만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현물과 선물을 다 사면서 오늘 시장에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외국인 기관은 오늘 다 매도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처럼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진짜 자극적인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매수주체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가 매수를 한 종목과 고비중 종목은 오늘 같은 날의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작은 악재도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동성제약이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왔지만 만약에 그 종목이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라면 오늘 10% 미만의 하락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 구간까지 내려왔던 거거든요.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서는 고가 고비중 종목은 오늘 일단 무조건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다 느낌이 드셨을 때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어디 쪽으로 들어가냐면은 저가 매수와 저비중된 종목. 이때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종목은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누가 많이 사냐 보고 두 번째는 내 종목을 케어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요겁니다.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바로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오늘 악재가 없는 종목.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닌 대외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파셨을 거예요. 종목이 안 가니까. 그죠?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주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눌림목에 있는 종목과 악재가 나온 종목을 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오늘 장에는 재미가 없었겠지만 내일 모레는 수익을 받겠죠. 저는 오늘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심하게 빠지는 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날이다.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종목들을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다. 나는 평소에 우량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소형주는 잘 안 봐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주식을 접고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전략은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략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전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쭉 업종들을 돌려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3교시 강의가 끝나고 나서 4교시 강의에서는 온라인 공개 방송이죠. 온라인 공개 방송은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번 연휴 이후 휴일 이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목금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겁니다.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텼어요. 오늘 사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아, 잘 샀다. 그런 말씀 많이 드실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4교시에 공개드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 강의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드렸어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만 잠시 후 이어지는 4교시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가져가셔야 오늘 강의 활용 점정을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4교시 강의 놓치지 말고 꼭 듣고 오늘 취침하시면 되겠습니다.